이야기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 매체를 이용해서 파급과 전파력이 컸다.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상황이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때 당시 이야기되고 있던 그런 주제 자체가 단순히 김용희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떠나서 대장동, 백현동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로서의 발언인데 그것도 방송에 나가서 대선주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다, 죄책이 무겁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발언들이 충분히 그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방금 들어온 소식 뒤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이재명 대표 검찰 규탄 집회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심 선고,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재판들 물론 다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이 재판 결과가 뭐 그대로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기 힘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실관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차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무섭지 이놈아.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뭐 대장동 사건이나 혹은 백현동 비리 사건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 하나로도 지금 향후에 대권 행보에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상수의 결과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더 걱정이 커진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배우자 김혜정 씨가 50만 원 선고를 받은 데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예상을 비롯한 그 무거운 선고가 나왔는데 당장 열흘 뒤 25일에 또 위증교사형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잖아요. 이것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양형이 더 무거워요. 사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 양형일 때 징역 8월 미만 그리고 벌금 200에서 뭐 800만 원 사이 뭐 이 정도인데 이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징역 1년에서 2년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양형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는 선고가 사실 이제 25일에 있는 선고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이제 그 선고가 돼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뭐 발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거의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러한 뭐 전체 기록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소명이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그 판단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의 이야기는 일부의 증거만 보고도 이거는 유죄 소명이 된다라고 했다면 사실상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5일에 선고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더 많은 심도 있는 심리를 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뭐 1심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그리고 25일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역시 항소를 해서 최대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됐던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라는 당의 입장 또한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이번 위증교법 위반 그 1심 선고보다 25일에 있을 그 위증교사 혐의가 더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녹취록 관련해서 그래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도 다 접한 상황이고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의 과정은 사실 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 녹취록에서 어떠한 뭐 적극적인 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뭐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내지는 뭐 기억의 환기 정도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고 본인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녹취상에 사실상 어떤 뭐 내가 뭐 변론 유지서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교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이제 첨예한 상황이고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선고가 됐던 뭐 선거법 위반에서도 본인이 무죄다라는 취지였지만 25일에 선고될 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무죄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어떠한 언제가 저럴 줄 알았어. 원래 처음 잘했던 하겠지만요. 무죄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을 때 무죄이면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네가 잘못해도 유죄라고 하겠네.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들어가는 그 형량 원래 잘못한 사람들은 인정 안 높은 하는 수준의 양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보다 높은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타임이 딱 맞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좀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당황하는 이거는 먹어야지. 분들인데요. 이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결국 지금 양형 기준에 의하면 조금 기준을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 이 행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